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직류 발전기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와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인 사항들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또 발전기별 그 특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의 강의 내용 중에서 기술사 공부와 연관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떠한 부분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기사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각 발전기의 간단한 특성들, 그 다음에 그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들, 그 다음에 몇 가지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학습을 하셔도 됩니다. 자, 직류 발전기의 종류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 교재에는 몇 가지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그네토 발전기라고 해서 영구 자석을 사용해서 자석을 만들어내는 그런 발전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시면 타여자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여자 발전기가 있습니다. 또 자여자 발전기에는 계자곤선을 직렬로 연결할 것인가 혹은 병렬로 연결할 것인가에 따라서 분권, 그 다음에 직권,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혼용한 복권 발전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들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직류 발전기가 어떠한 원리로 발전이 되고 또 어떠한 형태의 전압과 전류와 계자 전류와 이런 특성들이 서로 연동해서 변화가 되는가에 대한 내용까지만 파악을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선 타여자 발전기인데요. 타여자 발전기는 여기 이제 그림이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기 전기자 권선이 있으면 이 계자 권선, 계자 회로는요, 전기자 권선과 완전히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진 것을 타여자 발전기라고 합니다. 자, 이 발전 원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FBI죠. 자속이 있는 상태에서 도체를 움직이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거 아닙니까? 이 발전하려면요, 반드시 자속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이 자속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계자라고 앞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이 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마그네토 발전기 같이 영구 자석을 써서 자속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고요.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류를 흘려서 그 전류에 의해서 자속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전기는 일반적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요, 이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속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이 자속을 만들어낼 때 타여자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 권선하고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외부에서 직류 전원을 가해서 직류 전류, 즉 계자 전류, 여자 전류를 흘려서 자속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타여자 발전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여자 발전기는 외부의 직류 전원으로부터 여자 전류를 받아서 주계자 자속을 만드는 방식이다. 자, 이러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자 전류하고는 상관없이 별도의 회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자 전류의 크기의 증감과는 전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자속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일정한 자속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일정한 전압의 크기, 즉 정전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기 기전력을 유도하는 공식이 E는 B, L, V였었죠. 이 자속의 양이, 자속 밀도의 양이 일정한 경우에는 유기 기전력의 크기가 항상 같은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 L은 도체의 길이고 이 V는 도체의 이동 속도인데 일반적으로 발전기는요, 정속도계입니다. 속도가 일정하고 도체의 길이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자속 밀도가, 즉 자속의 양이 일정했을 때는 전압이 항상 일정한 거죠. 그래서 타여자 발전기는 정전압 발전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서 제가 또 자세히 타여자 발전기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가 회로는 이렇게 그렸지만은 일반적인 발전기 구조를 나타내는 구조도에서는요, 여기 개철이 있고 계자 권선이 감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자속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요 안에 전기자 권선이 있고 전기자 권선을 돌리고 여기에 정류자 편이 있고 브러치가 있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권 발전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직권 발전기로 이제 바로 들어갔는데 이 직권 발전기는요, 자여자 발전기에 속합니다. 자,
직류 발전기는 타여자 발전기가 있고요. 자여자 발전기가 있는데 타여자는 여자를 다른 회로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여자 회로를 구성하는 것을 타여자 발전기라고 하고요. 자여자 발전기는 별도의 여자 회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자 권선에서 직렬 혹은 병렬로 회로를 따가지고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일부는 부하 전류로 공급하고 일부는 계좌 회로에 공급을 해서 자속을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이 자여자 방식에는 직권 발전기란 뭐냐면 여기 그림에 보신 것처럼 전기자 권선이 이 안에 있고 이 전기자 권선과 계좌 권선이 직렬로 연결된 방식을 직권 발전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좌 권선이 직렬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뒤에서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병렬로 연결된 방식을 분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분권 발전기와 직권 발전기를 혼용해서 쓰는 방식도 적용을 하는데 이 방식을 복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림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계좌 회로를 별도의 타여자 방식처럼 분리한 것이 아니라 전기자 회로하고 직렬로 연결해서 자속을 공급하는 이러한 방식을 직권 발전기라고 한다. 자, 우리 교재에는 직권 발전기는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직렬로 접속된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직권 발전기는 부하 전류의 크기, 즉 여기에 부하를 많이 걸게 되면 부하 전류가 많이 흐르고요. 부하를 적게 걸면 부하 전류가 적게 흐릅니다. 그 다음에 부하를 걸지 않으면 회로가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부하 전류가 흐르는 이 회로와 여자 회로, 즉 계좌 회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하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자속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부하 전류가 적게 흐르면 자속이 적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 계좌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서 자속이 생성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직권 발전기는 부하 전류 크기에 따라서 자속의 양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전압의 크기가 막 변동이 심합니다. 막 변해요. 그래서 이 방식은 잘 쓰지 않습니다. 단점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분권 발전기는요. 아까는 여자 회로가 이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 분권 발전기는 계좌 회로, 즉 여자 회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부하를 이렇게 걸었을 때에 부하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흐르고 여기에 발전기가 전기자 권선에서 유기 기전력 2라는 전압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요. 요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요 2라는 유기 기전력이 그대로 걸리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F, 즉 계좌 전류, 여자 전류라는 개념인데 이 여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암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서 자속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자속이 나오는 상태에서 파이란 자속이 나오는 상태에서 도체가 회전하기 때문에 유기 기전력이 발생이 되고 부하 전류와 여자 전류를 같이 공급하는데 이런 타여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기자 권선을 통해서 부하 측으로 흐르는 이 부하 전류의 크기의 증감, 커지고 작아지는 것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일정한 여자 전류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속의 양이 항상 일정한 양이 나오니까 전압도 어떻게 되는 거죠? 안정한 상태, 변하지 않는 상태, 정전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얘는요, 직권 발전기보다는 훨씬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기술사를 공부하게 되면요, 전기 품질, 전력 품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전기 품질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정전. 자, 정전은요, 발생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정전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설비가 투입이 되고 비용이 투자가 되겠죠. 정전 첫 번째 요소가. 두 번째가 뭐냐? 전압입니다. 정전압. 일정한 전압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통은요, 정전압 계통입니다.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트북을 쓴다라고 하면 노트북은 220V를 표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전압이 사용하다가 180V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260V로 올라가게 되면 노트북이 꺼지거나 아니면 뭔가 무리가 있겠죠. 물론 이제 노트북 안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안에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냉장고, 세탁기 다 마찬가지죠. 전압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자, 타여자 발전기, 그 다음에 분권 발전기는요, 이 정전압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좋은 구성 형태로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파수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주파수 몇 헤르츠입니까? 60헤르츠죠. 60Hz 플러스 마이너스 0.2Hz를 유지하게끔 기술 기준에 나와 있지만 한전에서, 즉 전력 발전 회사에서는요 0.1로 해서 규정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전력 품질, 전기 품질 3대 요소다. 이거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이 세 가지는 어떠한 기준값을 벗어나게 되면 안 됩니다.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통이 붕괴가 된다. 계통이 붕괴가 된다라는 건 대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남한의 전체적인 지역, 아니면 부산, 서울 이런 큰 규모의 광역 단위의 정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맞춰줘야 되는데 분권 발전기와 타여자 발전기는 정전압을 유지해주는 아주 우수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발전 방식이다. 직권 발전기는 이런 정전압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불리한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분권 발전기는 뭐냐? 계자건선과 계자건선은 요거죠. 여기 계철이 감겨 있는 거, 즉 자속을 공급해 주는 거. 자, 이 계자건선과 전기자건선, 전기자건선은 뭡니까? 전기자건선은 여기서 회전하면서 실질적으로 유기 기전력을 만들어내서 부하측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그 건선을 전기자건선이라고 합니다. 계자건선과 전기자건선이 직렬로 연결돼 있다, 병렬로 연결돼 있다. 병렬로 연결돼 있는 방식을 분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된 특성들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는 그 특성들에는 그 무부하 특성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하 포화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그래프들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그래프를 가지고 이게 어떠한 발전기의 특성에 해당이 되는가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수준까지 외우시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권 발전기. 자, 복권 발전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요. 직권 발전기하고요, 복권 발전기를 두 개를 혼용해서 쓰는 방식을 복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자, 이 복권 발전기에는 분권 회로와 병렬 회로, 즉 여자 회로, 계자 회로가 병렬로 연결된 것과 직렬로 연결된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방식에서 주 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분권입니다. 그 다음에 직권은요, 이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보조적인 직권 발전기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직권 발전기에서 생산된 발생이 된 자속이 분권 발전기에서 생산된 주자속에 플러스가 되면 가동 복권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즉 분권 발전기에서 생산된 주자속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감소하는 방향으로 직권 계자건선을 감은 것을 차동 복권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제가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복권 발전기, 직권 계자 건선과 분권 계자 건선이 전기자 건선의 직렬 병렬로 접속된 방식이다. 직권은 직렬, 그 다음에 분권은 병렬로 연결된 방식이다. 자, 여기에는 가동 복권과 차동 복권이 있는데, 가동 복권이란 주 계자의 역할을 하는 게 분권인데, 이 분권에서 나온 자속, 주자속에 플러스 더해지는 방향, 즉 분권에서 자속이 10이 나오고 직권에서 자속이 5가 나왔습니다. 그럼 더해진다라는 건 이 두 개를 합했을 때 15웨버의 자속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 것을 가동이라고 하고요. 복권에서 복권 계자건선에서 10웨버라는 자속이 나오는데 직권에서 5웨버라는 자속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차동이란 이 5웨버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이 되게 하는 것. 즉 10 빼기 5는 5 아닙니까?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을 차동 복권 발전기라고 한다. 자, 내용을 좀 보면요. 두 계자건선의 기자력이 서로 합해지도록 접속된 방식. 제가 계자건선에서 직권에서 5웨버라는 자속이 나오고 있고 분권에서 10웨버라는 자속이 나오고 있을 때 가동 복권을 하게 되면 15웨버가 되지만 차동 복권으로 하게 되면 상반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10-5해서 5웨버만 나오게끔 만들어둔 방식을 차동 복권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복권 발전기는요, 가동 복권 발전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요. 차동 복권 발전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전류가 증가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 어떤 특수한 설비, 즉 전기 용접기라든지 이런 쪽은 그 어떤 단락된 상태를 이용해서 아크를 발생해가지고 금속을 녹이는 거거든요. 대전류를 흘려서. 근데 이 아크가 지속이 되면 화재가 나거나 기기가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만 용접을 위해서 대전류를 흘려서 아크가 생겼다가 연속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일정한 양이 녹게 되면 그것을 제한해주는 그런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 게 차동 복권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전기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발전기의 종류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타여자 발전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자여자 발전기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자여자 발전기에는 크게 직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권이 있었고요.
이 두 가지를 합성한 복권이 있었는데 이 복권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동 복권과 차동 복권이 있는 거죠. 크게는 세 가지.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복권이 가동과 차동 두 가지. 이런 형태로 돼 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가동 복권이란 아까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요 그림은 뒤에 나오는데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가동 복권이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권이라는 것은요. 직권과 그 다음에 뭐죠? 분권이 혼합된 방식이다. 자, 직권은 전기자원선의 직렬로 연결된 것. 그 다음에 분권은 전기자원선의 병렬로 연결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전기자원선을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전기자건선은요, 현재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전기자건선이거든요. 전기자건선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부하측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기자건선이란 부하측과 연결된 그러한 건선이 전기자건선이죠. 발전기 내부에서 유기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건선. 자, 이 전기자건선과 병렬로 연결된 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지금 전기자건선 여기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IA란 전류가 요렇게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 겁니다. 흘러나가서 여기에 권선이 요렇게 감겨 있죠. 이렇게. 자, 감겨 있는데 개처를 한번 휘감고 갔죠. 그래서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직권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갔냐면 쭉 가가지고 다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개처를 휘감고서 요렇게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도 직권 권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렬로 연결된 부분 보시면 자, 여기서 분기에서 나갔으니까 이건 병렬이죠, 당연히. 이 병렬은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왔죠.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얘가 다시 요렇게 와서 요렇게 해서 여기 접점이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회로를 펴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 보면 요거 자체가 분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개철에다가 직권과 분권을 같이 이렇게 감아놨죠. 요런 형태로 감습니다. 자, 감는데 여기서 가동이냐 차동이냐의 관계는 직권 계자건선에서 발생된 자속과 분권 계자건선에서 발생된 자속이 서로 더해지느냐 아니면 감해지느냐 요 차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직권에서 발생된 요 자속은 보시면 요렇게 해서 밑에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밑에 방향. 자, 그 다음에 분권에서 발생된 자속의 방향도 보니까 감는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도 밑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요. 자속의 양이 더해질까요? 감해질까요? 더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얘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자, 차동은요. 똑같은 형태지만 이 직권 방식을 안으로 들어갔다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빼주게 되면 전류가 반대로 흐르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주자속을 만들어내는 것이 분권입니까? 직권입니까? 제가 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권이 주자속을 만들어내는 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권은요, 이 분권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직권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요. 전기자 건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류가 흐르면서 자속이 나오거든요. 이 자속에 의해서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게 되면 자속이 감소가 돼요. 자속이 N극에서부터 S극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게 되면 자속이 여기서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자속이 주자속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 부분에서 서로 상쇄가 되는 거고 이쪽에 증가가 되잖아. 이렇게 되면서 중성축도 이동이 되지만 자속이 감소되는 부분도 발생이 되거든요. 이러한 영향에서 전압이 떨어진다든지 전압의 파형이 뭐 찌그러진다든지 뭐 리플이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정류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자 반작용이 심해졌을 때 이 전기자 반작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얘를 상쇄하기 위해서 여기다 직권 건선을 감게 되면 이 직권 건선에 의해서 얘가 이러한 자속이 발생이 되면서 이 두 개가 서로 상쇄가 돼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이게 직권 계자 건선이 하는 역할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그런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전류를 급격하게 감소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동 복권을 쓰게 되는데 차동 복권은 이걸 역으로 꺾어주면서 전류가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자속이 감소가 되는데 얘는 다시 또 반대 방향을 감았기 때문에 자속이 더 많이 감소되는 쪽으로 발생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전류를 전압을 떨어뜨리면서 전류를 더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권선을 감은 것을 차동 복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직권 발전기는요, 주요 역할은 뭐냐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직권을 감는 거고요. 직권을 많이 감으면 그만큼 많이 보상이 되고 적게 감으면 적게 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많이 감으면 과복권이 되는 거고 적정하게 감아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를 거의 없애주는 방식으로 하면 평복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적게 감으면 부적복권, 그 다음에 반대로 감으면 차동복권이라고 해서 완전히 꺾어지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자, 요거는 뒤에서 제가 그 발전기의 특성 곡선을 말씀을 드릴 때 그때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고요. 이제 뒤에 보시면 제가 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차동복권이죠. 자, 차동복권은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분권은 동일하게 감겨져 있지만 차동복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전류의 방향이 직권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지만 분권은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그릴까요? 분권은 지금 현재 이 계자 전류의 방향이 밑으로 내려가 있죠. 서로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얘는 자속이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요 직권 같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자속이 반대로 나갑니다. 자, 반대로 나가는데 주 자속을 발생시키는 계자는 분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된 자속이 훨씬 더 많겠죠. 제가 길게 그렸지만 여기 좀 적어요. 자, 이러한 형태로 계자 권선을 감은 것을 차동 복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여자 발전기는 외부의 직류 전원으로부터 여자 전류를 받아서 주 계자 자속을 만드는 방식인데 여기에 직권 계자 권선 같은 경우에는 차동 권선에 있어서 그 권선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감겨져서 자속의 양을 반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형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전기의 종류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런 구성도를요, 이렇게 등가 회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등가 회로의 개념으로 뭐 암기를 하시다면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고 이러한 그림들은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외운다라고 하면 이러한 형태로 외우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분권이고요. 요게 직권입니다. 그래서 요게 분권이고 직권인데 요 접속 지점이 요 전기자 권선과 바로 연결되는 이러한 방식을 내분권이라고 하고요. 요게 밖으로 빠져나가서 저거하고 차이점은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계자 권선의 직권 권선의 바깥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얘가 외분권입니다. 자, 요 정도 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류 발전기의 종류, 간단한 특성들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잠시 좀 쉬었다가 직류 발전기의 특성, 즉 외부 특성 곡선, 그 다음에 부하 포화 곡선, 그 다음에 무부하 특성 곡선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보다 더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